협심증을 진단받고 나면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심장혈관 문제 하면은 사실 스텐트를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스텐트는 언제 시작하는 건가요? 네, 협심증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약을 쓰게 되면 협심증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로 조절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들으셨다시피 이제 심장에 이제 관상동맥에 스텐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스텐트 치료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스텐트 치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스텐트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쓰시는 그 볼펜에 있는 용수철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조그만한 볼펜에 있는 용수철 같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런 스텐트가 이제 쇠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사타구니나 손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저희가 카테터를 통해서 심장에 삽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장이 70% 정도 좁아진 경우에는 약을 써서 증상이 좋아지시는데, 예를 들어서 심장 혈관이 99% 정도 계신 경우에는 아무리 혈관을 확장하더라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혈관 조형 시술을 통해서 이런 스텐트를 이제 혈관에 넣어서 풍선으로 확장을 시켜서 옆에 있는 동맥경화를 밖으로 밀어내서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심장내과 의사로서 그런 환자분들의 사진을 보게 되면 99% 막혀있던 혈관이 스텐트를 넣으면 0%로 막히는, 그러니까 100% 다 뚫리게 되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영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텐트 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고요. 다만 이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스텐트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심증 있는 모든 환자들이 스텐트를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약물로 잘 조절이 되면 이제 스텐트가 필요 없고, 약물로 조절이 안 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치료가 바로 스텐트 시술이 되겠습니다. 협심증의 주요 증상이 운동을 할 때 숨이 차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협심증 환자가 운동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협심증 환자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꼭 권유드리는 게 바로 운동인데요.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협심증이라는 것 자체가 운동을 해야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은 실제로 혈관이 90%, 80% 막혀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하셔야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협심증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하실수록 주변에 있는 혈관들의 혈액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협심증 증상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꼭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을 하실 때는 혼자 프로그램을 짜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은데, 특히나 이 협심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격한 운동은 좀 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런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나가서 자기에 맞는 운동 강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본인에 맞는 그런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협심증 환자들의 운동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먹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협심증 환자들의 식단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협심증으로 진단이 돼서 약물이나 아니면 스텐트로 이제 치료를 하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식단은 일단 식물성 식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식단은 크게 동물성 식단과 식물성 식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물성 식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그런 동물에서 온 음식이 위주가 되는 식단이고요. 식물성 식단은 이제 야채, 주로 과일, 이런 식으로 식단을 짜시는 건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살면서 100% 식물성 식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동물성 식단에서 얻는 장점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동물성 식단을 완전히 피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동물성 식단을 조금 줄이고 식물성 식단 위주로 그렇게 식단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심증 전에 고기를 일주일에 한 3-4번 드시던 분이라면 그 고기 섭취량을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줄이시고, 그리고 그 외에 채소를 좀 많이 드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또 이 동물성 식단이라는 거는 고기 외에도 동물에서 온 모든 그 식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것도 이제 동물성 식단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닭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소에서 온 거기 때문에 동물성 식단이고요. 또 계란과 우유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식품들, 예를 들면 버터라든지 치즈,
크림, 그런데도 콜레스테롤을 비롯해서 동물에서 온 영양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좀 피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런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워낙 현대사회 이제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이런 음식에 노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햄버거, 피자, 스테이크 같은 음식들에 노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조금 줄이면서 식물성 식품을 많이 드시면 굉장히 이제 협심증 예방과 협심증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방 아니겠습니까? 협심증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협심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만성질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협심증은 참고로 젊은 환자들한테서는 거의 없고요. 주로 나이 많은 시니어 분들한테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50대 이전에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고, 주로 이제 60, 70대에 많이 생겨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혈압,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혈압을 컨트롤을 해야 혈관에 손상이 되는 걸 막기 때문에 협심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을 항상 130에 80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몸에 당이 많으면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화혈색소를 6.5로 유지하는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저희 동양인들에게서 많은 콜레스테롤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조금 일찍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드시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셔서 그런 만성 질환을 잘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로 이제 다른 생활 습관,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를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 또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을 조금 절제를 하셔서 그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또 협심증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운동이 되겠죠. 운동을 하면서 이제 건강을 유지를 하시고, 또 운동을 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만성 질환들이 컨트롤이 되거든요. 혈압도 낮아지고 콜레스테롤도 좋아지고 당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셔서 이런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걸 미리 발견도 하고,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협심증 증상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꼭 운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